43강 송배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다양한 송배전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그냥 이제 자잘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는 송전 용량입니다. 우리가 송전 선로로 보낼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송전 용량이라고 하게 됩니다. 보통 이제 단거리, 이제 길이 좀 짧은 단거리 구간에서 송전 선로에서 용량 결정할 때는 전선이 몇 암페어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허용 전류와 그 다음에 선로에서 혹시 몇 볼트 정도를 까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압 강화가 필요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여기를 A 지점이라고 하게 되면요, 이 A 지점으로부터 저기 이렇게 이제 B 지점까지 전기를 보낼 때에는 사용하는 전선의 허용 전류와 함께 전압 강화를 계산해야 되겠죠. 즉 여기서 100볼트를 보냈는데 여기서 만약에 90볼트가 걸린다면 이 중간에서의 전압 강화는 이제 10볼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단거리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 송전 용량을 결정할 때 얼마나 보낼 것인가 결정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제 장거리로 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. 왜냐하면 송수전단 전압의 상차각이 적당한지도 봐야 되고, 조상기 이제 상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용량도 적당한지 봐야 되고, 또 송전 효율이 적당한지도 보아야 됩니다. 자,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몇 볼트로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. 여러분 송전 전압이 최대 765kV도 있지만 예를 들어 345kV, 그 다음에 154kV 이렇게 다양한 전압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.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효율은 좋아집니다. 그 다음에 손실도 낮아지게 되겠죠.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경제적인 거, 절연에 필요한 경제성은 또 낮아지게 되죠. 따라서 우리가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경제성이 낮아지게 되고, 또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경제성은 또 올라가게 되는, 그러니까 경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어떤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겠네요. 그렇죠? 비용과 효율은 서로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적당한 전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스틸식이라고 해서 이 식은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, 내가 보내고자 하는 전력이 몇 킬로와트냐라고 해서 식에다가 딱 넣게 되면은 대략 이 경제적인 송전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식으로 전압을 딱 결정하더라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. 자, 왜 그러냐면요, 사실 지금 전압들은 대부분 다 공칭 전압들이 있죠. 공칭 전압은 보내고 받는 곳에 이미 정해놓은 설비의 용량이 다, 압력이, 전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계산에서 만약에 뭐 딱 아름답게 뭐 765가 나왔다, 345가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뭐 200kV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게 345로 적용해야 될지 154로 적용해야 될지 좀 애매한 거는 있어요.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식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, 실용상 그렇게 뭐 크게 유효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은 송전 전력입니다. 송전 전력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우리가 X 리액턴스 분의, 여기는 송전 전압이고요. 그 다음에 VR은 수전단 전압입니다. 보통 우리가 배구에서도 보내는 걸 서브라고 하죠. 그래서 이제 송전 보내는 쪽은 전압은 전압인데 S가 들어있으면 서브고요. 이제 받는 쪽은 이렇게 R 하게 되면 받는 쪽은 리시브이기 때문에 VS에서 VR 쪽으로 전압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송전에서 수전단으로 가는 게 되는 내용이고요. 자, 거기에다가 사인 델타는 상차각을 계산하게 됩니다. 자, 여기 송전 용량의 계수법도 있게 됩니다.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깊게 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뒤에 문제 몇 개 있으니까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.